인터뷰 해줘야지. 아주 그만해라 민준아.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해주면 되는데. 안 해 싫다. 지금 왜 그런 엄마의 싫은데? 기분이 우선 그거 한단 말이냐. 옛날 기억도 끝내기도 싫고 아무 못하기 싫다고. 그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직결지 위치가 행정적으로는 이제 그 하월곡동 88번지예요. 하월곡동 88번지 일대가 이제 그게 공간적으로 성북구의 정중앙이고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성북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지역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 서울시 2030 도시계획을 이렇게 보면 동북 지역의 지역 중심이 그 자리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적으로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지역인 88번지를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이게 아예 기능을 잘 못하는 거지. 이제 그게 구의원 선거든 간에 그 공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걸로 계속 인식을 해왔다니까요. 그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여론화되고 쟁점화되면 또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컨대 거기에 종사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왜 그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을 하느냐, 세금을 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를 안 건들려고 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성북 구민도 그렇고 네. 구청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이게 경찰에서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래됐잖아요. 역사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공간 자체가 그 역사성이 그 이제 그 버젓이 거기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온 수십 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오고 나온 거 아니죠? 쓰이니까 이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찍어. 왜냐면 오면 지금 안 되지. 사무실이 여기 가면 여기 밑에 있어. 위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가서 찍어. 지금 안 돼. 안 돼요. 나도 하나 낙찰 받았어. 나 유튜브에. 이거 더 씹어. 그래 잡아가지고 밖에 좀 얼마나 남기시게요? 남기면 한 개 한 2만 원 정도 쓰고 남기. 장사하는 사람 그리 사기 힘들지. 예? 아, 다행이다. 아빨리 참.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한 여자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면은 맞잖아. 그럴 수 있지. 그밖에 없는데만은. 근데 그게 꼭 자기의 선택이었을까? 엄마는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렇고 팔려가는 거 외에는 돈 때문이지 않겠냐. 그렇게 더 있냐? 아니면은 요즘 같이 인건이 좋은 시대에 굳이 아니 없으면 나라에서도 밥을 하는데 굳이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못 배우나 무식하면은 또 그렇게 또 욕 나간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굳이 그런 어떤 직업적으로 선택 안 해도 얼마든지 사회 제도적으로도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노태우 때하고 전두환 때는 너무 편했다. 왜냐하면은 돌아서면 돈 나오고 돌아서면 돈 나오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너무너무 신나게 공무원 생활 했는데 옷도 많이 사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때는 공무원같이 편한 직업이 없었다. 시간에 수당 거짓으로 달제 가라라고 달제 출장 몇 박 며칠 가라라고 돈 받제 계속 돈 만들 일 국리만 하고 앉았었는데 김영삼 정부 몇 년 차에 엄마 그만둔 거지? 김인삼이가 취직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걔 갈 때 있다 그때 맨 처음에 있다 얘가 초창부터 엄청 개혁하겠다 그랬었죠. 되고 나서 내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을걸? 1, 2년 정도 1년 정도 채 안 돼서 그만뒀을게. 그때 왜 집 문제로 그때 엄마가
거기 집을 그때 임대 아파트 2개를 사놨고 또 다른 사람 명의 빌려갖고 사놓고. 이마. 이 작년에 2만 원 사만 줘. 돈도 많지만 자, 투어 자. 있지. 자, 마음갑니다. 급여, 수당, 자, 투어 자. 자, 두개 마음. 그리고 성진, 사회적 인식, 안 정부 안 됩니다. 차별이었지. 안 돼. 구조적 차별이 많지 그때는. 이거 다른 그래서 항상 말만 여성 상위 시대를 만들어낸다.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는 여성 박한 시대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것도 많았고 말 그대로 제도는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같이 똑같다고 인정하고 같이 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남자들의 성 인식이 여자애들 인식이 낮기 때문인데 싸잡았을 때가 어느 시대는 저거는 이게 여자들 인구 신장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사회적 통념에서 이미 좀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 누구 시럽게 자기 생각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여자란 말이야. 그래 노동조합당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모순이다 이런 생각 많이. 여기 이 공간 기억하시는 분들 그냥 인터뷰하려고 하는 거여서 제가 재개발되기 전에 좀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는데. 여기 한 분만 그래 왜요? 왜? 뭔데? 아니야. 찾는다고. 뭐 때문에? 그 정화이와 네, 사무실에 창문이 있어. 나중에 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주시면 감사하죠.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어릴 때 동네 어르신이 우리 어릴 때니까 막 이 술을 잡수고 저 밑에서부터 막 소리 지르고 올라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우리가 마을에 관해서 이제 오빠들이 공부 가르친다고 밤에 저기 했었거든. 막 돈을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술 좀 잡수고 논외를 갔어. 우리 아버지는 왜 술을 안 드실까? 술 드시고 우리도 저렇게 돈 좀 주지. 난 막 그 생각을 했던 거 어릴 때니까 언니. 어릴 때니까 막 부러웠었거든. 아, 내 여기 와가지고. 되게 부러웠었어. 막 돈 주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온 애들이 많아. 그리고 또 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다지 뭐 사치 부리고 막 벌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드물고 가정 형편 때문에 온 애들. 나중에는 없애지 말자라는 저기로 바뀌었지.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여성 남자가 있으니까 가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거. 근데 그걸 노리면 안 돼. 사람이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빌려간 돈은 갚아야 된다. 저 사람도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이런 쟤네들은 아니잖아. 갚지 마. 우리가 하면 신고 때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지. 이쪽 편에서는.
그 약국은 자주 가세요? 약사님? 아 그럼요. 자주 가지. 자주 가죠. 약사님 사람 좋으시죠? 네. 그 옛날 시골 말로 표현하면 알타리 김치 같은 사람? 무슨 뜻이에요? 아, 굉장히 좋잖아요. 막 이렇게 안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냥 묵직하게 왜 한 곳에서 그냥 좋더라고 나는 제 약사님이. 아 좋다 바람. 바람이 좋아요. 우와. 어? 어제 교육 워크숍 갔다 왔어요? 알바 뛰고 왔어. 돈 벌었어 가서. 아이 그럼 돈 벌었지. 약국 따고 가면 돈 벌어야지. 안 그래? 여기 2개짜리다. 이거를 하고 15,000원에다가 방수밴드는 얼마나 한 거? 큰 거 작은 거? 어디 그거? 손가락은 왜 또 쥐어 뜯었어? 아유 이거 안 좋아. 그거 붙이면 안 돼. 뭐 미아리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곳에 왔고 그리고 그 사정이 뭐 해결되었죠. 뭐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뭐 일단은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는 없지만 뭐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것과 그리고 어린 아들에 대한 부양 책임 그 3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애도 컸고 아무튼 끝났는데 그냥 나는 이 동네가 좋아요. 여기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여유 있게 온 동네 사람들의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세어가면서 약국을 할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약국을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면 글쎄 어디 가서 약국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가 절대 반대하더라고. 시골은 너 더 살기 힘들 거 서울보다 엄청 사람들 텃세도 심하고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뭐 그냥 아직은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재개발 문제가 뭐 조만간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온 게 계획이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뜨면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했어요. 어릴 때는 항상 동경이 선매만 같이 있으니까 그러고 외할아버지 엄청 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게 볼 수가 없고 막 그랬고 또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 오빠는 없잖아. 나가고 없고 엄마가 어린데도 제일 큰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머니에 대한 부담감이 엄마가 엄청 컸었어. 그러니까 나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항상 할머니 기대에 맞추려고 밥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밭도 잘 매는 것처럼 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들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래갖고 또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 혼자 계시잖아. 그래 부산은 되게 엄청 풍부한 곳이야. 거제도나 이런 데 비해서. 왜냐면 산업도 많고 뭔가 움직이면은 나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 이런 데 오면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 거야. 기회가. 뭐든 문제들이 많아야 기회가 많을까 아이가. 그래서 지금 성격하고는 많이 다르게 굉장히 자신감 있었거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노력을 하면 다 채워주고 갖춰주고. 부산 올 때 돈이 얼마 있었노? 100만 원이 없었다. 이게 부산에 부재시험 뿌리 내줄 때에.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모든 걸 5건을 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잠도 안 자고. 난 사실 고대 물리학과 가고 싶었거든요. 물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는 고2 때 물리 공부를 하다가 그 물리 어떤 법칙이나 원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철학을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판타스틱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를 전공해서 물리학과 교수 되고 싶다.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아휴, 그 포기하기 잘했죠.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물리학과 교수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물리학과 교사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건데 워낙 남자애들이 많고 뽑는 선생은 적고 아무튼 엄마 때문에 약대는 갔고 그리고 워낙 그 세상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이 고1 때 쫄딱 망했으니까 그 망한 집을 지켜보면서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엄마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망해야 되지? 이 세상 참 불공평하네. 막 이런 느낌도 많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어디 사회가 공부할 데 없나 이제 막 찾아다녔죠. 뭐 쫄래. 그래갖고 이제 운동권 서클에 들어갔고 운동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가끔 있고 뭐 이렇게 뭐 실수, 후회, 회한 뭐 이런 거야 있죠. 그냥 마음이 아프지 바보. 덕분에 잘 하러 가가지고 한 사람은 좋은 일로 전역 가행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갑자기 잘 있던 애도 있던 애도 그냥 그렇게 하루 아침에 어디론가 가고 없는데 다행이다 생각한다. 오늘날 서울의 한 집 화재 사고는 저게 2000 몇 년이더라. 하여튼 2005년인가 4년인가 아무튼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서 약국할 때니까 5년은 지났네. 내가 여기서 약국한 게 2004년부터니까. 그래 불 났고 5명 죽었고.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죽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진 못했지만 한 1m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로 시신들이 덮어져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 문 열고 지켜봤죠. 그리고 뭐 아무튼 화재 사건 그리고 그 불나서 죽었던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문 열면 다 보이니까 되게 친했던 친구들이 많고 얼굴 다 아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사연도 좀 알고 뭐 고아다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한다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돈이 없다 돈을 벌어야 된다 변호사랑 상담하니까 1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1억을 벌려고 여기 왔다가 보름 만에 죽었어요. 그 애기 엄마 그 친구는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사연만 워낙 좀 슬펐고 가슴도 아팠고 부산으로 온 이유가
그래고 도망을 왔잖아 내하고. 신혼부 한 데서? 그렇지. 도망을 왔는데 그 아저씨 있잖아. 그 계속 전화 삐삐가 오고 막 그랬었게. 그래갖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었거든 엄마가. 그랬는데 한 번만 그래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눌러 앉아버려서 바로 재현이가 생긴 거고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지금도 재현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재현이에 대해서 한번 축복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 그게 너무너무 미안해. 예. 축복을 한 적이 없다고. 태어나지 말아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뱃속에 넣을 때까지 한 사람이었거든. 그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 미안. 실제로 성매매라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이 친구들이 몇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요. 대개 보면 다 경제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그랬을 때 이 어떤 고비마다 그거를 뚫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 근데 성매매가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그것도 힘들고 고난한 삶이겠죠. 예,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매매 여성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게 개인의 선택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내가 운이 나빴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르게 태어났었으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 본인이 속한 어떤 계층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난한 부모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는 딸을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무지하게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저 또 제 여동생, 제 남동생 모두 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엄마나 아버지가 아팠었으면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두 분 다 건강하셨으니까 그걸 할 수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몰아붙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건 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 성매매라는 어떤 이 계층 자체가 존재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사회에서 뿌리 뽑혀질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어차피 같이 공존해서 가야 하는 것들이라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세상으로 오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 부동산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2, 300, 뭐 3, 400 하던 땅들이 지금 뭐 몇 천씩 하니까 땅. 그런데 거기서 포주하겠냐고요. 다 나갔지. 다 나가고 지금은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거기 또 그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렇다 치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더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 한국에 지금 현재. 이제 그리고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시절에 둘째 동생이 대학교 축제에 놀러 왔었다. 대학을 가지 않아 대학교 축제에 처음 와보는 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다며 좋아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나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동생은 문득 이제 자신이 친구들과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자신은 대학에 간 친구들의 삶을 앞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들어간 집결지에서 먼저 떠나간 동생을 보았다. 언젠가 엄마와 동생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주름이라는 말을 떠올린 적이 있다. 살아가면서 남게 되는 흔적, 원하지 않지만 남겨지는 것.
끌려고 해도 필 수 없는 것. 세상은 우리의 삶에 주름이라는 무늬를 새긴다. 밖에서 뛰놀자고 나는 안 된다며 무서운 얼굴을 했지. 어린 넌 모든 게 억울해 마땅했고 나는 네 어깨 너머 까만 세상을 봤단다. 커다란